처음으로 달에 갔다 온 오메가의 문워치, 또는 처음으로 방수시계를 만들고 그 시계로 도버 해협을 헤엄친 롤렉스의 오이스터, 이 두 가지의 브랜드가 현재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이쁜 디자인도 있지만 각각의 브랜드가 가진 역사적 사건이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브랜드가 역사를 중요시하지만 특히 시계는 그 역사의 가치가 다른 분야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가진 브랜드를 살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지만 대부분의 가격이 현실감 없이 비쌉니다. 이런 시계는 우리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을 때 사는 걸로 하고, 대신 현실감 있게 최저임금 안에서 시계 덕후들도 인정하는 역사적인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시계인 스토바의 플리거 워치입니다. 스토바의 플리거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태어난 시계입니다. 플리거는 독일말로 파일럿이라는 뜻으로 조종사들을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초단위의 작전 수행을 해야 하는 독일군 조종사들이 사용하던 시계라 정밀한 기술력을 가진 시계 공방에서만 생산되었습니다. 이걸 제작할 수 있었던 공방은 스토바, IWC, 라코, 랑에운트제네, 뱀프로 5곳밖에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5개의 공방에서 나온 오리지널 빈티지 플리거 제품들은 현재 매물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값어치가 있다고 하네요. 플리거 디자인의 특징은 12시를 제외한 모든 숫자가 아라빅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12시는 삼각형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작전 중 흔들리는 조종석에서도 단번에 12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의 시침 부분을 잘 보시면 어두운 파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빛을 받으면 밝게 빛납니다. 이 또한 태양 가까이에서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을 위한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파란 빛이 그냥 페인트 칠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워서 만든 거라 그 시간이 지나도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워서 만드는 게 수율이 엄청나게 낮아서 만들기 까다로운 부품이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스토바가 진짜 좋은 이유는 우리 같은 오리지널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즈, 무브먼트, 로고, 데이트, 오리지널 각인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조합할 수 있어서 최대 48가지의 조합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선택장애 오지게 오는데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니까 한 잔해. 물론 독일 나치 역사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브랜드들이 이 디자인을 오마주하고 재해석하고 있는 걸 보면 디자인 하나만큼은 완벽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앞서 플리거 워치가 독일의 5개의 공방에서 만들어졌다 말씀드렸는데 스토바와 마찬가지로 라코도 그 공방 중 하나입니다. 사실 방금 소개해드린 스토바의 플리거는 최저임금을 살짝 넘겼는데요. 200만 원이 넘는 시계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라코는 훨씬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어 플리거 디자인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플리거의 역사와 독일제의 우수한 퀄리티를 5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라코 역시도 스토바와 마찬가지로 사이즈, 무브먼트,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조합이 가능한데요. 이미 메인 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혹은 예산이 타이트하신 분들 중에 플리거 워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라코의 쿼츠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쿼츠 모델은 기존 가격인 58만 8천 원에서 14만 원이나 저렴해진 44만 8천 원으로 훨씬 저렴하고 기존 모델보다 1.5mm나 얇게 나왔습니다. 찐 시계 덕후들은 시계를 1mm의 미약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관점에서 볼 때 높낮이의 1.5mm는 시계 전반적인 분위기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이즈인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찐 밀리터리 시계에 투박한 맛이 있다면 대신 쿼츠 무브먼트는 날렵하고 드레시한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계는 오토매틱 감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쿼츠가 더 싸고 이쁘니까 한잔해. 앞선 두 제품이 독일군을 위한 시계였다면 마라톤은 미군의 필드워치입니다. 많고 많은 미군 필드워치 중 마라톤은 참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밀리터리 브랜드들이 과거에 종료된 역사를 가진 브랜드라면 마라톤은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MIL 스펙을 기준으로 GG-W-113이라는 모델을 생산했습니다.
그때 생산에 참여한 브랜드로 해밀턴, 마라톤, 글라이신, 벤루스라는 브랜드가 60년대 당시 미군이 요구하는 밀스펙인 핵기능, 방수, 하루 1호차 30초 내외, 내자성과 내충격성, 트리튬 야광과 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시계를 제작했습니다. GG-W-113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는데 독특하게도 마라톤만 봉긋 솟아오른 케이스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빈티지 시장에서도 다른 브랜드들보다 마라톤 브랜드가 더 희소성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GG-W-113을 복각하는 브랜드 중 마라톤 버전의 디자인을 생산하는 브랜드는 아마도 마라톤이 유일하다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도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복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다면 다이얼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야광을 위한 트리튬을 인덱스 위에 그냥 펴발랐다면 현재는 방사능의 위험 때문에 튜브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서 약간의 디자인 수정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말장난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다른 브랜드들이 디자인을 위해서 트리튬 야광을 포기한 디자인적인 복각을 했다면 마라톤은 디자인을 수정하고 트리튬을 챙긴 기능적 복각을 했다고 봅니다. 이 덕분에 빛을 쬐고 밤에만 깔짝 빛나는 일반적인 야광과는 달리 트리튬을 통한 야광은 약 12년 동안 자체 발광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성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군, 캐나다군에 납품하는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의 봉긋 솟아오른 디자인이 자기 취향이 아니라면 이 디자인 말고도 다양한 디자인이 많으니까 마라톤 제품들 쭉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광이 너무 매력적이라 다음 필드워치를 구입한다면 높은 확률로 마라톤을 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평단과 대중 모두를 만족시키는 시계를 알아봤습니다. 만약 시계를 고민 중이셨다면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